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하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사님입니다. 설날 추석 때보단 좋네. 추석 때 뭐 현금 하려고 막 팔아가지고 시장 쭉쭉 눌리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뭐 지난 연휴보다는 좀 양호했고 훨씬 낫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는 그냥 거의 뭐 큰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월요일날 2,520포인트로 코스피 시작했는데 네. 2,536포인트로 마감을 했으니까 뭐 그냥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연초보다는 괜찮아요. 코스피가 그렇죠. 5.7%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7.5% 네.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개인은 3,800억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2,300억 샀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조용하고요. 오늘은 현대일렉트릭을 1,500억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800억 매수했고요. 하나오션을 500억 매수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세 종목 다 전력기기, 방산 네. 이잖아요. 조선 네. 다 트럼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섹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인의 순매도 삼성전자가 1,0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네. 현대차 700억, 삼성 SDS, 삼성 SDI, 기아 2,300억씩 순매도했습니다. 네. 와, 삼성전자 순매도는 계속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0억씩 사주고 있잖아요. 거의 한 400에서 500억씩 사주는데 그만큼 계속 물량이 나오네요. 네. 뭘 자사주. 사죠? 자사주요? 네네. 딱 그만큼씩 계속 팔고 있어. 네, 오늘은 금속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고려아연이 11% 상승했습니다.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을 지켰는데 그래도 경영권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몇백만 원 갔던 주가는 도로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좋았어요. 최근에 계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현대건설. 웬일이야. 네, 오늘도 6% 상승했습니다. 네. 4분기에 엄청난 빅베스를 떨쳐내고 네. 사상 최악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25년에 낼 것이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죠. 네네. 그리고 대우건설도 6% 상승을 했고요. DLENC, GS건설, 삼부토건, 남광토건 이런 재건 관련주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기계장비에서는 두산밥켓이 6% 상승했어요. 두산밥켓은 최근에 이제 재건이나 이제 네. LA 산불에 대한 재건 수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북미에서 네. 불사키 사업을 하니까. 네. 그리고 국내에서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실적 4분기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떨어졌지만 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았고 일단 주가가 너무 싸죠. 실적 네, 대비로는. 그렇죠. 예. DY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TYM, 현대 엘리베이터, 하나 엔진 다 상승을 했고요. 테마주가 많이 떨어져서 종이목재 섹터가 꼴등을 했습니다. 네. 보험 섹터는 여전히 소폭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BOJ가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는 0.25에서 0.5%로 네. 상승을 했습니다. 막판에 이제 우리 권 씨가 오늘 아침에 내기하자는 거야 갑자기. 네. 좀 동결적 거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인상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지 논리적으로 인상인데 동결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지 그랬더니 그렇게면 그렇게 해서 하시죠 하고 딱 결정 본인이 이렇게 휙 던져주더라고. 네. 얘기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언제 가실 거예요 식당? 네. 갑자기 이제 뜯기셨네요. 제대로 1패를 했습니다. 네. 네. 시장이 오늘 BOJ의 움직임을 좀 주도를 했던 게 지난 안 좋은 기억이 네. 있었죠. 예. 지난 작년 7월 31일에 BOJ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쯤 돼서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7월 31일 날 BOJ가 금리 인상을 했고 근데 그 당일에는 증시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괜찮았는데 그 다다음 날 8월 2일부터 글로벌 증시가 완전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8월 1일 한국 시간으로 밤부터 급락을 해서 8월 2일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도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이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시장이 우려가 조금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BOJ 금리 인상만 가지고 빠진 건 아니고요. 8월 1일 날 당시에 ISM 미국 서비스 PMI가 예상을 하회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급락했어요. 엔화가 160엔을 하던 게 순식간에 145엔을 깨고 내려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저기 엔화 안 내리는 거 보니까는 뭐야 동결이 아니야? 이거 신기하네 막 이랬었는데 오늘 좀 강세이긴 합니다만은 그때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떨어지는 거는 안 보이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엔화가 급박하게 강세로 가지 않으면 별일 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난 8월에 이제 시장이 급하게 하락할 때
V자 반등을 했거든요 며칠 네. 만에. 그래서 네. 이번에도 굳이 이제 지난 경험상 막 과다하게 이렇게 매도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발 이 원전 그리고 전력주들이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일진전기는 오늘 10% 상승을 했어요. 현대일렉트릭도 9% 상승하고. 예. 현대일렉트릭은 어닝 쇼크 발표하고 급락했었는데 그걸 이미 다 만회를 하고 위로 쭉 날아갔습니다. 네. 일진전기는 이제 700억 규모로 증설을 홍성 2공장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증설한 공장에서 처음으로 조각 변압기 5대 수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합니다. 22년도에 이제 미국향 수주에 대한 대응이 이번에 준비가 완료돼서 이제는 이제 증설한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니 매출이 앞으로 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LS 일렉트릭과 LS도 오늘 5%씩 상승을 했고요. 다 전력 계획이 좋았습니다. 네. 원전도 뭐 BHI 12%대, 두산 에너빌리티 3.5%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한동안은 뭐 관세 같은 것 때문에 시장 하락에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아직 연초지만 굉장히 좀 상승 쪽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토 회원국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토 국가들에게 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국내 방산 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방산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해명 공시에도 뭐 인도양 수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공시를 했고 또 새로운 이제 금액은 공개가 안 됐지만 새로운 수주 공시도 했습니다. 네. LG 넥스원도 오늘 5% 상승을 했고요. 방위 쪽은 뭐 워낙 비밀 계약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뭐 한국 그 탱크 자주포 이런 쪽은 계속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드론에 대한 글도 좀 읽었는데 이 드론을 어마무시하게 만드니까 이게 탱크 귀신들이거든. 탱크 잡는 귀신들이라서 탱크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거기에 뭐 이렇게 그 예전에는 탱크끼리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드론과의 상당한 싸움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쪽에 대응이 잘 되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좀 적응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드론이 활용되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28%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거의 뭐 최근의 움직임이 거의 테마주처럼 막 네. 급등했다, 급락했다, 막 소식도 막 이런 소식도 나왔다가 반대 소식도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또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이 나왔죠. 제2호 2차전지 소재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걸 네. 철회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엔 믿어도 될까요? 정식 공시였잖아요. 정식 공시였어요. 공시였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2호 인수를 한다는 소문이 먼저 들리면서 보도로 먼저 알려졌다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겠다고 공시가 나왔고 예. 주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철회를 할 것이다. 심지어 계약금 158억 들어갔는데 그거 포기하면서까지 회장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보도도 났는데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공시가 났었죠. 네네. 근데 이번에 다시 철회하겠다라고 또 공시가 난 겁니다. 네. 정말 어지러운데 일단 제2호 인수 철회를 한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철회했다라는 공시인데요. 철회 사유를 보면 조금 눈에 띄는 게 SPA 계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소액주주들의 반대를 고려해서 경영사행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매도자가 특정한 의무를 불이행해서 네. 인수를 하고 싶었지만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했어요. 조금 찜찜한 인수 철회 이유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결국 인수는 계속 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의사 변경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매도인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계약금도 반환 요청을 했다고 하고 필요시엔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면 이제 그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아예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매도인의 잘못 때문에 인수 못했다 그러면 설마 다른 회사를 또 인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직은 찜찜함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이때까지 워낙 오락가락한 소식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온전하게 이제 깔끔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완벽하게 또 그렇다고 이제 유상증자 완벽하게 없어진 게 또 아닌 거죠 지금. 다 완벽하게 총 한 5,500억 정도였는데 요것만 처리하고 나머지 지금 유상 있다는 설이 있던데 유상증자 그대로 한다고요? 아니 일부만
일부만. 예, 예.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예. 유상증자 5,500억 중에 3,000억이 제2호 인수용 자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2호 인수가 처리됐으니 그 3,000억은 그렇죠. 명분이 없잖아요. 3천억은 안 한다고 나머지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네. 그건 제가 한번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제2호 인수를 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 빠진 분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많이 주가가 올랐던 게 엔비디아향으로 이제 직납을 하기 때문에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동안 직납을 하는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 이제 네. 두산이라고 있는데 두산은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이 소식만 아니었으면 따라서 많이 올랐을 텐데 아직 그걸 따라가기에는 좀 많이 밑에서 머무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네. 상승을 네. 좀 부족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재건 사업 열심히 하려나 봐요. 이제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이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서 서방 투자자들에게 5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차관 형태로 아마 진행을 하겠죠. 당장에 뭐 돈이 없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저 다 돈 빌려서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재건 사업이 드디어 추진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겠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도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두산 밥켓은 4분기에 어닝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매출액은 2조하고 1,900억 나왔는데 컨센이 1조 8천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은 1,870억 나왔는데 컨센은 1,300억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마켓이 오늘 6%대 상승하면서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수출주가 사실 대부분 좋았는데 경동나비에는 사실 수출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최근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4분기에 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4천억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는 4,400억이었고요. 네네. 영업이익은 338억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4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북미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감소했네. 네. 라면서 실적이 조금 기대 이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한 10%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비싼 주식이 아닌 그냥 평범한 주식이 됐는데 만약에 미국 수출 뭐 금액은 이렇게 분기에 기대를 하회해서도 계속 수출을 계속 꾸준히 하고 조금씩 늘려간다면 그건 되게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관세만 부과가 되지 않는다면 네. 워낙 제품은 좋아서 지금 안 그래도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은 회사예요. 미국 시장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회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하는 회사가 없잖아.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한국식 저기 온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온돌 보일러 그거니까 얘는 히터로 하잖아. 나는 히터 틀면 막 목이 마르더라고. 히터 틀어서 저기를 하면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옛날에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히터로 하잖아요. 너무 나는 막 몸이 말라 들어가던데. 좀 건조한 그렇죠. 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스페타시 2,500억은 많습니다. 지금 2,500원 남았어요. 좀 전에. 네. 그렇군요. 2,500억은 유상증자 그대로 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합니다. 네. 네. 운영 자금이었죠. 네, 운영 자금. 네. 시설 자금. 시설 자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삼성 SDI가 어닝 쇼크에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 SDI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2020년도에 한 22만 원 정도였거든요. 주가가 코로나 그때 3월달에 시장 박살날 때 한 18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21년도에서 23년도 그쯤에는 80만 원까지 초급등을 해가지고 네. 4배 상승해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쭉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22만 원입니다. 코로나 이전. 네, 다시 완전 과하다. 진짜. 4배 올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고 이제 적자가 나니까 그렇긴 하긴 합니다. 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익 추이로 봐도 그래요. 이익도 급증을 그때 했다가 네. 다시 이익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떨어졌는데 일단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매출도 컨센 하회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70억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450억이었습니다. 8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수요 둔화로 고객사에서
재고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간 내에 실적 회복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25년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LG엔솔도 컨콜 했는데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1분기부터 매출이 개선되기는 어렵고 그냥 4분기 했던 만큼 1분기도 유지를 할 것이다. 다만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인 물량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1분기가 저점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25년도에 LG엔솔의 매출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 5에서 10% 성장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조금 기대보다는 낮은 수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려가 사실 이차전지 주가를 좀 짓눌렀던 우려는 관세 또는 그 전기차 보조금 철폐 관련된 우려잖아요. 이 정책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전동화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배터리 산업 미래 방향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LG엔솔에서 컨콜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LG 엔솔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났습니다. 엄청나. 수익이 뭘 일회성 수익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뻥 터졌어? 네, 조선주가 최근에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가 현대중공업은 잘 나왔는데 뭐 다른 3사가 안 좋게 나오면서 어제 다 같이 조선주 주가가 안 좋았는데 오늘은 또 하나오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700억 가까이 나왔고요. 컨센서스는 1,100억대였는데 상당히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나오션은 10% 올랐는데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은 1, 2%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 사실은 지금 AI 빼니까 AI 빼고 그다음에 트럼프 빼면 내용이 별로 자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 보여.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 사이에 뭐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 이것들도 다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급한 놈부터 먼저 자리를 잡고 시장이 정말 안정되고 미래가 방향성이 좀 긍정적이면 그때서야 움직이지 않을까. 여전히 이제 시중에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요? 아니요, 국내 투자자들도. 네. 생각보다 그 작년에 해외 주식으로 네. 떠난 서학개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뭐 돌아오는 움직임은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돌아오진 전혀 안 돌아올 이유가 없지 지금. 여전히 뭐 고점 근처 아닙니까? 역사상 고점 근처인데 굳이 그 돌아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한국의 수급은 그 미국으로도 빠졌고 또 하나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코인들이 뭐 엄청나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밈 코인조차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뭐 트럼프 코인 이러니까 막 야 깜짝 놀랐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 돈이 여기저기 다 가고 있어요. 이미 뭐 거래소 뭐 거래대금 수준보다 그 코인 한두 개의 거래대금이 더 크다 이런 정도니까 주식시장 주변에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상법개정이 이런 게 정말 점점 절실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되면 한국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시장은 없어진다. 점차 그런 생각조차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코인 시장과 해외 시장만으로 우리나라는 잘 돌아갈까? 그런 생각. 그런 생각. 그렇죠. 야, 손은 누가 켜?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연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주 긴 연휴고 그 하루에 한두 개씩의 그 영상들이 짤막짤막하게 여러분 만나러 가긴 할 겁니다. 근데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설 연휴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